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대학 중 독일 사립대 University of Europe for Applied Science 웨비나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교 이름이 길죠? 짧게는 UE라고 하고요. 독일 사립대이면서 응용과학대입니다. 저는 독일 사립대 UE의 비즈니스 디벨롭 매니저 이수연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의 목차인데요. 약 80% 정도 되는 내용은 독일 유학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드리고 20% 정도는 독일 사립대 유의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80%나 되는 내용을 독일 유학 정보에 할애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직 독일이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만큼 미국을 주도로 한 영어권 나라에 대해서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보기 드문 것 같고요. 많은 학생들이 미국이나 이제 영국의 명문대 입학과 졸업을 원하고 그 나라에서 취업뿐만 아니라 이민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나 영국에서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자리가 얻기가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또 한국인들이 독일 대학에 입학하려면 독일어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담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학비가 거의 무료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 입학 기준을 못 맞춘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특히 문과나 예체능계 학생들이 이제 불이익이 있다는 점.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유학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제가 여기에 10가지를 적었습니다만 10가지 모두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대신에 이제 1번, 3번, 4번, 5번 강조하고 싶고요. 나머지 이유들은 제가 웨비나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학 국가 중 현재 취업과 이민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독일이 정말 최고의 가성비 유학 장소인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독일이 유럽 내 경제, 문화, 정치 중심지고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에요. 제조업을 또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나라에 굉장히 이제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 외국인들에 대해서 되게 오픈 마인드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등학교나 학사, 석사, 박사 뭐 다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나 학사만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한 번은 꼭 유럽에서 공부를 하실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진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교환학생이라도 아니면 비지팅 스튜던트라도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보시고 아 유럽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이제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유가 무료 학비, 거의 학비가 무료거나 이제 저렴한 학비로 여러분들이 학사는 3년 과정 아니면 석사는 1, 2년 과정에 마치실 수가 있으세요. 미국이나 영국 학비에 비했을 때 독일 사립대 금액이 굉장히 또 저렴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죠. 또 글로벌 인재로의 도약, 현실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독일 대학을 이제 다니시고 또 졸업을 하신 다음에 2에서 4년간 이제 독일 내에서 취업을 하신 다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세요. 영주권 신청하시고 그 이후에 또 뜻이 있으시다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내 탑 대학 저희 학생들이 많이 가는 대학 리스트인데요. LSE나 스탠포드, 예일, MIT, UC 버클리 등에서 석사나 MBA 과정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모두 다 독일로 돌아오고 싶으실 거예요. 독일로 이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회사 중역을 하신다던가 이제 일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이 정도 레벨이 되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글로벌 인재가 되셔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던 미국으로 가시던 내가 원하는 나라 스타일이 뭐 남부 뭐 프랑스 남부다 뭐 그러면은 그쪽 지역을 이제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회사에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좀 사실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갖추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4위 유학국가 독일. 왜 독일 유학일까요? 자, 보세요. 전 세계 4위 그리고 비영어권 나라 중에 넘버 1 인기가 가장 많은 유학 장소가 독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미국, 영국, 호주,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고요. 2019년 기준으로 약 4만 명이 조금 안 되는 학생들이 독일 대학교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426개 되는 독일 대학 중에 220개가 영어 프로그램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영어로 전공 수업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전공 봐주세요. 피직스, 케미스트리,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아트 디자인, 필로소피 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IT와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뜨고 있는 전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전 세계 유학생들이 이제 독일을 선택을 하는가? 다드, 즉, 이제 이게 독일 고등교육문화원에서 2019년도 현재 이제 독일에서 유학 중이거나 유학 후 취업을 한 외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거든요. 복수로 대답한 결과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삶의 질, 노동자의 인권이라던가 선진 사회복지 제도를 이제 누릴 수 있는 곳이 독일이기 때문에 이제 독일을 유학 장소를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acquire special knowledge. 이게 이제 특정 전공에 대해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역사적으로 독일 대학 하면은 엔지니어링, 법, 의학이 가장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이제 다음은 독일 대학의 국제적 인지도 때문입니다. 이제 현재 세계 석학들의 39%가 독일 대학에서 가르치고 이제 연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독일 내에서는 대학들의 랭킹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의 수준이라던가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대학이라고 하면은 거의 비슷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나 외국에서도 독일 대학생 졸업생들의 대학 이름을 따지지 않고 전공을 보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독일 내 양질의 일자리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독일 대학 졸업생 중에 90%가 이제 취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는 졸업 후 1년 6개월 구직 비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2019년 기준으로 69%의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독일에 머물면서 취업과 이민을 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16%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석박사 진학하거나 외국으로 취업을 하러 갔죠. 특히 민트, 매스, 인포마틱스 같은 경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쪽이죠. IT, 내추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취업률이 9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학생들은 어디로 유학을 갈까요? 이제 2019년도에 8위를 차지했던 독일이 2019년도에 한국 학생들이 이제 선택한 유학 장소 8위였어요, 독일이. 이게 2020년 되면서 7위가 됐습니다. 네. 이제 딱 보시면 조금 제가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영국 내 한국인 유학생들이 영국 여기 있죠? 네. 2019년도에는 11,903명이었는데 2020년 돼가지고 굉장히 줄었어요. 거의 뭐 2배, 네, 반으로 줄었어요. 2배가 아니라 반으로 줄었는데 6,184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온라인 수업을 들은 학생들도 많겠지만 이제 프랑스와 독일에게 좀 순위를 유학생들을 많이 이제 뺏긴 것 같지 않나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브렉지트의 영향일까요? 자, 이제 현재 2019년 이제 약간 7,000명이 못 되는 학생들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고요. 이게 이제 2020년 되면은 7,000명이 넘어서 이제 독일 내 전체 유학생의 3.6%가 돼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적은 숫자이기도 하죠.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전공들 한번 보세요. 아트, 디자인, 뮤직, 엔지니어링, 내추럴 사이언스, 매스, 비즈니스, 컴퓨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이렇게 있죠. 자, 이제 왜 독일 유학인가 말을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독일 경제의 현황과 전망이에요. 이제 독일이 어떤 국가인지 명목상 GDP 세계 4위고요. 유럽 최대의 국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독일과 한국을 한번 좀 비교해 주세요. 독일이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GDP 이런 것도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1년 1월 기준 청년 실업률 봐주세요. 네. 독일이 이제 5% 초반으로 전 세계에서 청년 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성과 남성의 이제 실업률 차이가 거의 없어 보여요. 이제 한국을 보시면 이제 14위가 있고요.
약간 한 11위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11%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청년들이 느끼는 실업률 그 체감하는 거는 사실 11%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일어를 구사하실 수 있으시면은 여러분만의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다고 제가 단언을 하는데요. 이제 독일어권 국가들이 있고 이제 준 독일어권 국가들이 있어요. 이제 독일이 이제 보시면은 유럽 내에서도 정말 많은 나라들에 이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어, 영어, 독일어도 꽤 잘 구사하시면은 취업하실 수 있는 지역적 범위가 이제 매우 확장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독일어가 부담이 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문적인 독일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용 독일어, B1, B2 레벨 정도의 생활 독일어 능력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없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독일 유학할 때 이제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독일은 취업 후 이민이 유리한 국가라는 겁니다. 현재 독일 이민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독일 내 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2060년까지 매년마다 최대 50만 명의 이민자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통계 때문이에요. 네, 보세요. Germany needs 500,000 new immigrants every year. 2020년 1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요. 자, 독일에서 이게 이제 수요가 많은 직군들이에요.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보시고요. 1번이랑 그 다음에 4번부터 9번까지는 이 직군들은 제가 일하는 독일 사립대 유이에서 공부를 하시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직군들입니다. 자, 최근 이제 독일 이민과 관련된 한국 기사들을 이제 제가 쳐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전 세계 IT 기업들, 개발자 어디 없어, 코트라가 독일 대표, 따라라라 이렇게 나왔는데 외국인 정보기술 인력, 이주 이민의 차질이 빚어졌다 하면서 이제 코트라가 한국 분들 제발 많이 오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와 리포트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 동력 이민 활동에 달려 있다. 한국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독일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고요. 독일 인구가 급감했다. 이제 막 이민자가 너무 안 들어온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이제 제가 독일 코트라 사이트에 자주 가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독일 내 이제 필요 직군들이라던가 내가 독일로 가면은 과연 취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 가시면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환영받는 분위기가 있죠. 독일 이민 생활의 장점 이거를 또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가장 큰 장점은 뭐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죠. 네. 참고로 이제 독일 내 만약에 미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신다 하면은 워라밸을 누리기는 좀 힘들어요. 네, 미국 회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시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게 근로자 인권이 존중이 되진 아주 멋진 나라죠. 노조들이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시위하지 않고요. 보세요. 이게 노조가 시위하는 모습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제 축제 같은 독일 노조 시위 현장인데요. 이제 독일 노조는 돈보다 이제 삶의 여유, 탄력적 근무 조성의 목소리를 높이고요. 자, 이 내용도 한번 봐주세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또 부를 자랑하지 않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을 하고요. 근속 연수에 상관없이 1년에 휴가가 20일에서 30일 정도 됩니다. 네, 눈치 보지 않고 쓰실 수가 있어요. 코로나만 없으면 유럽 여행 가기 얼마나 좋을까요? 네, 여름 되면은 남프랑스 시골, 뭐 이탈리아로 놀러 가고 겨울 되면 스위스, 프랑스에 이제 많이 스키를 타러 가시더라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단점을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과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독일에서 내가 살 수 있는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졸업 후 이민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대신 여러분들이 독일 대학교 전공이랑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하시는 분야가 같고 이제 거기에서 연금도 내시고 인컴택스도 내신 그런 분들께만 이제 약간 이민이 좀 쉬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유의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학사나 석사로 전공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학생 비자를 가지고 풀타임 120 동안
파타임 240일 동안 학생으로서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본인의 그 생활비를 좀 많이 벌고 계시죠. 저희 학생들도 이제 여름방학 때, 또 학기 중에도 인턴 아니면 워크 스튜던트 일을 하고 꽤 괜찮은 월급을 받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공립대학교에 독일 대학교 공립대학교가 학비가 없다고 해도 학생 회비나 교통비 명목으로 이제 200에서 한 700유로 매 학기 내셔야 되고요. 200에서 700유로라 할지라도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죠. 예. 근데 이게 주마다 또 대학마다 다르고요. 점차 이제 많은 주에서 대학생, 외국 학생들한테 이제 학비를 명목으로 조금씩 내라고 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500유로에서 이제 14,000유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자, 매달 생활비 이제 예상 금액 보실 건데요. 하나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식은 많이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기나 과일이나 빵 등을 사시면은 그 금액이 한국보다 20%에서 30%는 싸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비 비교해 주시고요. 베를린의 아파트 렌트가 한국보다 7% 정도 더 높고요. 이제 독일에서 유학하시면은 독일 내 독일 전통 글로벌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계 회사들 뭐 구글이라던가 여기 뭐 테슬라라던가 이런 회사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네. 이 회사들은 저희 유이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많이 취업하는 회사 예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내 평균 초봉 연균을 한번 연봉을 좀 비교해 주시고요. 저희 유이 비즈니스 경영대 졸업생들이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대학교 졸업생들 신입 평균보다는 이제 13%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 이제 독일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나도 취업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전공을 그러면 해야 될까? 의문을 가져보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이 표는 뭐 시간 되시면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제 각 나라별로 유학 장소 비교한 거입니다. 자, 여러분들 취업을 할 수 있는가? 독일에서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시기 전에 독일이 4차 산업혁명의 근원지이다 주도 국가라는 걸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서 독일의 글로벌 포지셔닝 보시겠어요? 독일이 중국이 이제 2000년도 되면서 제조업으로 떠올랐잖아요. 독일이 원래 잘했던 게 제조업이었잖아요. 독일이 이제 중국에 밀렸다. 막 이런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막 인정을 하게 됐어요. 현실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생존의 방식으로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게 이제 제조업 분야인데, 그래서 제조업의 디지털과 혁신을 결합해서 인두스트리 4.0 독일어예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슈바프라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 이 이름이 이제 한국에 많이 소개되게 됐죠. 독일의 이제 전통적으로 선도적인 산업 분야 한번 보시고요. 독일은 정말 지속적으로 그 독일 국가의 그 라이프 스탠다드를 굉장히 잘 유지하기 원하는데 높은 소득 수준을 국민에게 주고 교육 수준과 환경 보장, 사회 보장, 헬스케어, 질 높은 사회 인프라를 계속 국민들에게 공급을 하는 것을 굉장히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근원지로서 이 사람들이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전 산업 관련 협회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 주체가 보조를 맞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조금 한국보다도 좀 다른, 굉장히 좀 원동력이 강하게 발휘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독일은 또 유럽의 가장 큰 산업 시장을 갖고 있죠. 독일 대표 글로벌 회사들도 한번 봐주세요. 제가 또 깜짝 놀랐던 게 독일의 그런 유명한 회사들 위치한 장소들 보세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특정한 이제 공업지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경향이 있는데, 독일은 이제 약간 여기 동쪽 부분만 빼놓고는 거의 전 지역에 이제 이런 산업 시설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수준이라던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라던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죠.
자, 그리고 이제 독일이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예요. 유럽에서 베를린이 뜨고 있고요. 자, 스타트업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일부러 독일 사립대를 선택해서 네트워크 쌓고 창업 아이디어 공유하고 또 상당히 많은 유해 학생들도 창업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베를린 창업 분야에서 가장 뜨고 있는 분야이에요.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 분야도 좀 많은 연관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딜리버리 히어로라던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독일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기업이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되게 재밌게 그러니까 2011년 11월 달에 창업을 했는데 6개월 후에 한국에 유한회사를 바로 만들었다고요. 아시아에서 성공하면은 배달 사업이 아시아에서 성공하면은 유럽에서도 성공한다라고 이제 창업자들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네, 이분들이 바이온테크. 코로나 백신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제약사로 거론되는 곳이 이제 파이저고요. 독일의 바이온테크. 네, 바이온테크는 생명공학 기업이고요. 창업자가 이제 부부인데 모두 터키 이민 2세죠. 성공한 이민 2세 본복이고 요즘 독일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소개될 때 뭐 대단한 독일 사람들, 뭐 굉장히 자랑스러운 독일인들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지만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독일에 와서 성공하세요. 네, 이민자로서 성공하세요. 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고요. 뭐 여전히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 독일의 또 산업군을 얘기하고 4차 산업혁명 내에서도 빠지지 말아야 될 게 히든 챔피언스인데요. 저희 학생들이 전통적인 독일 기업뿐만 아니라 히든 챔피언스에서도 인턴십을 진행을 하는데 히든 챔피언이 뭐냐면은 강소기업,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작지만 강한 우량 강소기업을 지칭하는 용어죠. 시장 점유율이 세계에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요. 히든 챔피언 국가별 현황, 뭐 독일을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뭐 독일과 미국 차이 보세요. 한국 여기 있네요. 23개.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제가 몇 개만 가져왔는데요. 자, 그 다음에 한국과 독일과의 이제 굉장히 요즘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신문을 많이 보면서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독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부가 독일 회사들과 MOU를 많이 맺었고요. 한국이 독일에게 원하는 거는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팩토리, 스타트업, 히든 챔피언, 회사 운영 비법들을 알기 원하고요. 독일을 또 한국에 원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한국에 발전된 IT, 디지털 기술, 뭐 5G 이런 데도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유학 장소는 독일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우리나라가 갈 그 산업 방향은 아무래도 제조업일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나라는 독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시대 유망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코트라 2020년 발행한 디지털 경제 디지털 일자리 이거 뭐 구글이나 네이버 이렇게 치시면은 전문을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시대 이런 일자리를 공략을 하래요. 보세요. 뭐 AI 전문가, 블록체인 개발자, 뭐 디지털 마케터, 데이터 분석가, 뭐 디지털 크리에이터, 뭐 에듀테크 이런 건데 이제 유의 전공들이 모두 디지털 시대 수요가 많은 일자리를 준비시키는 전공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일자리 드립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지금 기술 기반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고 수요가 너무 많아요.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가망성이 많다라고 이제 코트라가 분석을 했고요. e스포츠 분야에 대한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의 이제 뭐 뇌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주변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내린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전공을 하셨다. 그러면은 약간 제가 좀 보기에는 미국에서 한국인 IT 개발자로서 취업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그래서 들어오신 다음에 오라클, IBM, 구글, MS 같은 글로벌 IT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 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또 페이 스케일이 높은 직무는 세일즈예요.
그래서 모두 세일즈 팀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입주한 글로벌 회사인 IT 관련 개발자 포지션이 이제 거의 없다고 뭐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T 개발자들이 어디 있냐? 미국 실리콘밸리에 많이 있죠. 그리고 이 개발자들의 대부분은 이제 미국인, 인도인, 중국인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국 내 한국인들의 IT 분야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애매해지고 있어요. 누가 가냐면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인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내 IT 개발자로 들어갈까? 이렇게 하시는데 대부분이 국내 대학 출신들이에요. 이제 국내 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전공하신 분들이 사실 뭐 약간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조금 글로벌한 이제 스탠다드로 볼 때 좀 부족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새롭고 이제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고안하는 데는 좀 약하시지만 기술을 잘 응용하신다는 굉장히 또 큰 장점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죠. 하지만 독일 대학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은 높은 연봉을 받고 독일이나 유럽 연합을 넘어서 또 미국까지 가서도 정말 고임금을 받으시면서 개발자 취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진짜 나는 개발자가 하고 싶다 하시면은 과연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최고의 길일까?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독일은 어떨까? 취업이 잘 된다는데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눈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전공을 하시면은 디지털 시대에 취업을 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이제 유이에서도 이게 되실 수 있는 요거 빼고요. 네, 다 하실 수 있는 전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독일 고등교육 시스템을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독일이 5가지 타입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신학대학교도 있어요. 자, 보시면은 종합대학교, 공과대학을 다 합해서 이제 106개 대학교가 있고요. 이제 420개 정도 대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106개 대학교, 종합대, 공과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과학대가 216개, 그 다음에 이제 52개의 음악대학 아니면 예술대학이 있고, 보세요. 종합대학교가 연구이론 학문 중점 공립대예요. 그리고 이제 공과대 같은 경우는 연구이론 중심 하시고, 이제 소수의 뭐 자연과학과 이제 공학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고,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9, TU9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대학교들이 굉장히 다 유명하죠. 모든 전공이 유명한 게 아니라요. 각 공과 대학에도 그 특화된 전공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종합대 같은 경우는 뭐 하이델부르크 여기 대학인데요. 제가 하이델부르크 대학 그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게 1386년에 의과, 약학, 신학대학으로 시작된 곳이고요. 뭐 아주 예전에는 유니버시티 종합대학교만 존재했는데 한 30년 전에 응용과학대라는 새로운 타입의 대학이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너무 연구만 한다, 이론만 한다, 학문만 한다, 모든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걸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용 학문을 배워가지고 실무와 실용 교육의 이제 조합을 잘 받고 인턴십 등의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전문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문대나 뭐 미국의 컬리지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아카데믹하면서도 실용 교육이 잘 조화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이제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교 있어요. 포르츠하임 대학 응용과학대, 뭐 운송 디자인과 이런 데는 뭐 우리나라의 홍익대 이제 학사과정을 나오신다 할지라도 석사과정 입학이 굉장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numerous clause 해가지고 이제 각 학기별로 입학생 숫자를 굉장히 딱 줄여놨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0% 미만이기도 하고요. 들어가기 어렵고 이런 데 들어가려면은 뭐 회사 생활을 2, 3년 정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학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독일 명문대 리스트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실 독일대에는 이제 순위가 없습니다만 이제 연구 중심의 대학 같은 경우는 그 교수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그 연구 논문 자료를 내잖아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QS 월드 랭킹을 이제 보시면은 세계 랭킹 이제 들어간 걸 보세요. 좀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5군데의 대학이
독일 내 유명 엔지니어 기술 공과대 TU9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종합대, 굉장히 리서치 중심의 이제 종합대이죠. 그래서 공과대학 졸업생들도 이제 90% 취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종합대학 졸업생들이 이제 약간 취업이 어려우세요. 왜냐면은 이제 취업 특화 전공이 아니라 뭐 법을 한다던가, 그 정치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필로소피 이런 걸 한다던가 이러면 어떻게 독일 내에서 취업이 잘 되겠습니까? 네. 그나마 이제 독일 사람들은 연구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취업을 하시지만 독일인들도 취업이 안 된다고 이제 너무 어렵다 말씀하시는 그런 학문 부분이죠. 자, 응용과학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파우호슐레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호슐레 아니면 HAW 이렇게 부르는데요.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이렇게 부르고 응용과학대라고 해요. 보통은 학사, 석사 과정은 있는데 박사 과정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독일 고등교육진흥원의 강력한 추천과 취업보장 대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 대학이 유학생들에게 취업이 잘 된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보세요.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local knowledge from their home countries, coupled with their language skills, are in particular demand. 외국 학생들, 자기 나라 언어도 잘하고 이제 그 취업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일자리 수요, 기업 그 고용주들이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They have very good chances of employment after graduation, be it in Germany or worldwide.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취업 잘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냥 종합대 나온 학생들보다도 더 그 permanent job을 얻으실 확률이 더 높고 그 다음에 starting salary가 평균적으로 더 높다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응용과학대가 잘 될 수밖에 없는지, 네, 그 대학 다니면서 학생들이 인턴십이라던가 워크 스튜던트를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독일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학 타입이고 독일 대학생들의 40%가 응용과학대에서 재학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로 하나 보여드린다면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인데요. 그래서 응용과학대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데 얼만큼 실용적인지 한번 쭉 보세요. 독일 대학에서 이제 전공을 하신다면은 보통 이제 선택 과목 이런 건 배우시지 않고 전공 과목 위주로 공부하시는데 한번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스쿨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미래 진로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립대 같은 경우는 학업이 이제 굉장히 이론 중심이라서 그런지 높은 중도 탈락률이 있어요. 이제 학사 과정의 유학생의 45%, 석사 과정의 유학생이 29%가 학업을 중단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실력이시면은 여러분 독일 공립대에서도 중도 탈락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졸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학비를 내는 사립대, 왜 독일에서 그러면은 독일 사람들도 사립대를 들어가는지. 독일 내 사립대들이 공립대가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공립대에 한 반에 1000명이 들어가는 렉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립대에는 15명에서 35명 사이에 소규모 수업으로 이제 교수님이 1대1로 신경을 써주시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12명 중 1명이 사립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립대, 사립대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대규모 강의 300에서 400명 얘기했는데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강의도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많다 보니까 개별 학생 서포트가 부족하겠죠. 인턴십, 커리어 센터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3년 안에도 절대 졸업을 못 하십니다. 네. 진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4.5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도 엔지니어링이나 과학이나 순수미술 인문계열 하신다면 공립대 가시는 게 맞으세요. 사립대 같은 경우는 취업 목표로 한 실용 학문을 이렇게 소규모로 가르치고 학업, 인턴십, 진로에 대한 서포트가 있고요. 학업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영학, 응용 학문, 아트, 미디어 쪽에 사립대 진학이 많죠. 학구적이고 상위권이고 독립적 공부 성향을 가지신다면 공립대, 양질의 교육, 취업 목표를 하신다면은
사립대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 학교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창의성과 비즈니스 마인드를 함께 배우는 디지털 시대 취업과 이민을 목표로 한 가성비 최고 독일 사립대 유학입니다.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거고요. 두 개 대학이 2018년도에 이제 합쳐졌어요. 현재 3,500명 정도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국가 110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고요. 이제 저희 독일어 과정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이제 독일 학생이고 10%가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고요.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가 재학생들이 이제 만족하는 대학이에요. 이게 공립대에 비해서 높은 서비스 만족도, 높은 인턴십 비율, 취업률, 개별 서비스가 좋고요. 그래서 석사 과정의 30%가 유일 학사 과정 출신 학생들이라는 것. 저희가 사립대 응용과학대를 다 이제 갖춘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기 성격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캠퍼스가 4개가 있는데 베를린, 그 다음 포츠담, 함부르크, 이즐론.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독일 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손꼽혔는데요. 가서 한 생활을 조금만 해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것 같아요. 삶의 여유라던가 자연 환경이라던가 이제 고풍스러운 면, 그 다음에 일자리 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배려도 좋고 베를린도 굉장히 좋습니다. 포츠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의 도시라고 하고 포츠담이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독일의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100개가 넘는 이제 테크 회사들이 있고요. 약간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각 캠퍼스별로 특징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캠퍼스 사진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캠퍼스 여기 베를린 같은 경우는 시티 캠퍼스고 포츠담은 이노베이션 허브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도 이제 시티 캠퍼스, 이즐론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이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서독의 도시예요. 150개 이상의 회사가 많이 있고요. 히든 챔피언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희 유이에서 가르치는 이제 학과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네모 안에 넣은 거는 좀 인기 전공들이라서 이제 넣었고요. 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코퍼레이트 매니지먼트도 있고요. 이제 아트 앤 디자인 패컬티에서는 UI, UX, 디지털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비주얼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UI, UX 디자인 배우는 곳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사와 석사 전공이 다른 경우 프리마스터 통해 입학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스 내가 석사 공부하고 싶은데 나의 학사 전공은 영문학이다. 그러면은 이제 전공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독일 공립대에서는 좀 입학이 힘드세요. 하지만 사립대에서는 프리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을 쌓으시고 크레딧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 문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 왜 유이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저희가 최고 교육의 질을 보장을 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최 랭킹이라고 이제 독일 내 대학 랭킹 1, 2, 3위 얘기한 게 아니라요. 각 대학을 각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이제 어떤 그룹에 속하느냐, 탑 그룹에 속하느냐, 미들 그룹에 속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Cooperative Education, Support International Orientation, Job Market and Career Orientation. 이 부분이 굉장히 좋죠. 이게 취업률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일 대학을 살펴보실 때 최 랭킹에 들어가셔가지고 각 항목을 보시면 되세요. 이제 학생들이 독일 사람들도 대학을 선정을 할 때 집 근처에 있는 대학에 이런 전공들의 특히 이제 취업률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독일 최고 교육의 질을 보장을 하고요. 사립대 선정 시 주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저희가 유이 포츠담 시가 위치한 브란덴부르크 주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 독일 내 탑 대학교 리스트 중에 경영학 분야 여기 경영학 보시면은 한 4개가 사립대학교예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경영학 분야의 이제 탑 10 안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파트너 회사들이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파트너 회사들에서 프로젝트 기반 산업혁명 기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건 응용과학대 특징이에요. 정말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독일 회사들은 그 회사가 위치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이제 일자리를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죠. 아직 대학생인데도 그들에게 이제 인턴십을 준다던가 워크 스튜던트 자리를 준다던가 같이 상생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회사에서 저희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인턴십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포츠담 이노베이션 허브 캠퍼스와 직접적인 파트너를 맺은 회사들이에요. 이제 이 외에도 더 늘어날 거고요. 산업혁명 예시가 있는데요. 뭐 저희 이제 디자인 쪽에서 미디어 스페이스 석사 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일 부동산 회사가 진행한 이런 페스티벌 오브 라이트 되게 유명한 그 약간 이벤트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이벤트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작품을 전시를 한 적도 있고요. 이제 이게 2015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일 때 이제 그 조직위원회에 저희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프로젝트 함께 진행하고 스태프로 활동도 했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내 유명 펜 회사 이제 대표가 와가지고 저희 학생들만 대상으로 회사 광고 대회를 치러가지고 이제 순위 안에 든 학생들에게 회사에 바로 고용될 기회를 줬죠.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프로젝트 예시. 요거는 이제 필름 앤 모션 디자인 학생들 광고도 제작을 했고요. 이제 뭐 디자인 계열 계신다 하면은 요런 대회에 또 많이 나가셔가지고 상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계적인 커리어 센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93%에 되는 학생들이 졸업 후 6개월 내에 이제 취업을 하시고요. 아트 디자인 쪽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여기 잡히시지 않은 분들은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제 저희 온라인 유이 잡 포털이 잡티저라고 있는데 유이 학생들만을 위한 파트너 회사들의 공고만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파트너 회사에서 공급하는 포지션에 지원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얻으실 확률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겠죠. 일단 취업 예시 보시면 이 학생이 이제 저희 스포츠 앤 이벤트 매니지먼트에서 공부를 할 때 한 학기 유니버시티 오브 스탈링에 가가지고 교환학생을 했고요. 보세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부를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인턴십하고 테슬라에서 아디다스에서 워크 스튜던트, 카르투고에서 이제 인턴십과 워크 스튜던트 경험을 엄청 많이 쌓았어요. 이거 다 합하면 얼마예요? 2년, 3년, 거의 4년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한 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인턴을 했던 곳에 바로 취업 제안을 받았어요. 졸업하자마자 7월달, 6월 말이나 7월 초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어소시에이트 브랜드 컨설턴트, 레가도어 스포츠 하면은 유럽 내에 진짜 유명한 그 스포츠 에이전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여기 FC 세인폴린 하면은 이제 분데스리가 2부인데요. 거기 축구단에서 이제 세일즈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학생들이 응용과학대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뭐 3년 과정이다, 뭐 4년을 늘려서 한다 했을 때 거의 2, 3년 정도의 이제 취업 경험이 졸업 전에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 한국 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요. 졸업생들 취업 회사 리스트 한번 또 봐주세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데도 많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통적인 이런 뭐 포르쉐라든가 BMW라든가 이제 뭐 도이치텔레콤 뭐 이런데 이제 일을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독일어도 B1 이상 생활 독일어를 좀 잘 하셔야 되세요. 그렇지 않은 뭐 스타트업 기업이라던가 뭐 구글, 뭐 아마존 같은 AWS 이런 데는 이제 미국계 기업이잖아요. 이런 데 일을 하시려면은 영어 실력 좋으시고 또 한국어 실력 좋으시면은 아주 충분히 취업문을 두드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국내 학술 여행 필수 해외 교환 학생을 가요. 이제 보통 이제 5학기 때 많이 가는데요.
해외 워크숍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해외 프로젝트도 교수님과 참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활동 중에 각 분야 전문가에게 배운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이론적인 것만 가르치는 종합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 자체가 실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직업 기술을 익힐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약간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학생들도 실용 지식을 배우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해가지고 석사까지 뭐 진학을 하신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사진 작가 마티아스 루폴드 교수님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 작가셔가지고 이제 이분한테 사사를 받으러 이제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모여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학교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유니버시티 시스템이라는 그 글로벌 회사에 하나 속한 그런 대학입니다. 세메스터 어브로드 해서 이제 46개 되는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해외 교환 학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5학기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도 있고요.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중앙대학교 경영대에서 교환 학생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아트 앤 디자인도 중앙대 사진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이제 실용 중심 대학들과 좀 파트너를 많이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신식 캠퍼스 기기 시설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중앙대에서 그 교환학생으로 왔던 그 학생이 정말 중앙대보다 훨씬 더 좋은 기계들이 많이 있다. 무료로 렌트를 할 수 있다. 굉장히 좀 극찬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저명한 교수님들이 있는데요.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이제 이게 독일 내에서 유명하시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닥터 디글까지 계셨지만 회사도 운영하시고 남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이분은 현 주정부 AI 전문 자문위원회에 계시고 독일 내 AI 데이터 사이언스 인기 강사,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미디어, 방송국에서 이제 찾으셔가지고 이제 강의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성품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저희 교수님 보고 하는 말이 한결같이 모두 다 친절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명한 유희 교수님들 아트 디자인 쪽에도 이제 보시면은 유분 같은 경우는 캐나다 출신인데 이제 북미와 영국, 독일 내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컴퓨팅 디자이너, UI UX 디자이너. 이분 같은 경우는 독일, 중국 내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이시고요. 자, 한국인 신입생 예시 이제 프로파일 보시고요. 본인이 이제 어떤 쪽이랑 좀 가까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고, 만약 이제 영어가 조금 부족하시다 하시면은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생활 영어를 좀 많이 늘리셔가지고 들어오시는 것 같고요. 아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한국, 미국, 영국에서 굉장히 막 좋은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하셨다가 이제 UI UX 디자인 석사 과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스튜던트 테스트모니얼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경기외고 졸업한 학생이 이제 학문적인 연구에 집중하지 않고 실용적인 수업을 운영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좋다. 이런 실용적인 걸 하니까 굉장히 재밌다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미국 고등학교 졸업하고 순위에서 1년 재학하다가 군대 제대 후에 독일 유학을 오신 분인데요. 교수님들이 학문적인 지식과 실제 필드에 적용되는 많은 경험적 교집합을 수확할 수 있다. 내가 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1학기 끝나셨는데 인턴십 하시려고 저희 유이 커리어 센터에 연결하셔가지고 계속 정보 받으시면서 이제 조만간 취업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듀얼 스튜디움이라는 게 있는데요. 독일어 과정이고 거의 99% 취업이 되는 과정이에요. 5일 중에 3일은 회사 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2일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궁금하시면 듀얼 스튜디움 이제 뭐 네이버에 이렇게 좀 쳐보시거나 아니면 독일 이원화 프로그램 이렇게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독일어 잘하시면 이거는 뭐 99.9% 취업이 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비도 1년에 뭐 500유로 그리고 이제 그 반을 회사에서 내주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학비를 안 내고 다니신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홍익대 게임 디자인 학사 졸업하신 분이 교수님들이 수업을 토대로 봤을 때 정말 굉장하다. 네, 그만큼 이제 배우는 양이 엄청 많고 교수님들이 이제 가르치시는 방법이라든가 학생들 챌린지하는 방법이 굉장히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이라고 하셨어요. 이분은 이미 1학기 끝냈는데 이제 2학기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이제 취업 오퍼를 받으셨어요. 네, 굉장히 좀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저희 석사과정 학생들이 1학기 마치시면 거의 취업 오퍼라던가 인턴십 워크 스튜던트를 다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뭐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같은 거를 같이 배울 수 있어서 이제 디자인과 비즈니스 이제 결합. 요즘 또 트렌드이기도 하잖아요. 비즈니스 전공하시는 분들도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겠네요. 그래서 유의 입학 자격 요건은 간단하게 보시면 되세요. 이제 독일 공립대 입학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저희 이제 스튜던트 콜렉 파운데이션 이어 뭐 엔지니어링 독어, 비즈니스 영어 독어 선택 가능하세요. 그래서 영어만 하고 싶다 하시면 비즈니스 영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비 무료 2대학 조건부 입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시험 합격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치신 선생님들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합격률이 이제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독일 공립대 입학을 내가 원한다. 나는 정말 학구적인 걸 하겠다. 엔지니어링을 할 거고, 나는 뭐 석사, 박사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공립대 입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가실 수 없다 하면은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이제 스튜던트 콜렉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대 유의 입학을 원한다. 앞에 자격 요건을 맞추지 못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 성적표 대학 혹은 이제 대학교 졸업장 성적표 수능을 가지고 계시면은 사립대 유의로 바로 입학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온라인 입학 시험이 있고요. 에세이가 있고 포트폴리오, 뭐 디자인 쪽, 그다음에 인터뷰, 교수님의 요청 시 이걸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개별 문의를 주시고요. 영어 뭐 독어 B2 이상이시고 듀오링고 90점 이상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IELTS 5.5. 네. 각 그 밴드에는 5점 이상 넘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입학 자격 요건까지 제가 다 마쳤고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은 제가 독일 유학, 뭐 독일 산업에 대해서 취업 정보도 많이 올려놓고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유이 절머니입니다. 여러분 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신다 생각하시고 내가 뭐 미국만 생각하셨더라도 지금 당장 뭐 학사는 미국으로 갈 테지만 나 석사는 뭐 독일로 가겠다 하시던가 아니면은 학사를 독일로 하고 나는 석사를 미국으로 가겠다, 영국으로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편하게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